아이 같기도 하고 옷 같기도 하고 머릿속에 지식 같기도 한데 이 같기도 한데 이 같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아이 같기도 하고 옷 같기도 하고 머릿속에 지식 같기도 하고 그러면 간목이 아이 같기도 하고 의식주 음식 같기도 하고 지식 같기도 한데 저희 간목이 그러면 아이인가요? 당신이 먹는 의식주인가요?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인가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다 알아야죠. 내 자식이 누군지 알고 내 자식과 살고 있는 의식주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경물치지론이라고 해요. 경물치지, 물건도 알고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그 물건이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도 아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느냐가 인공지능이죠. 그러려면은 요 세 가지를 꼭 알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간목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을 돌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뽕나무가 있으면 뽕나무를 키우러 가느냐 누에를 키우러 가느냐 옷을 만들러 가느냐 옷을 입으러 가는 거냐 옷을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처가 하는 거예요. 부인이 하는 거예요. 옛날 말로 처라고 하는 것은 처라는 것은 귀족을 의미했고 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사상은 누가 들어요? 처가 들고 가죠. 이렇게 제사상을 들고 간다는 의미 속에는 격식이 들어있죠. 마치 이 제사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들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금강산을 풍악산이라고도 하고 개골산이라고도 하듯이 계절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듯이 우리가 먹는 것을 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쌀이라고 하기도 하고 벼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의미가 서로 다른 거예요. 간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간목이 수생목을 받는다는 의미는 지식이 힘이다. 알의 힘이다. 즉 말해서 용도를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만물을 사용하는 용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 지식의 힘이다. 그것이 이제 수생목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수생목으로 왕하지 않고 간목이 만약에 근으로 왕하면 이거는 자신을 알다. 수생목으로 알면은 세상의 모든 용도를 알다. 간목은 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다. 수생목은 세상의 모든 용도를 알다. 이 알다의 종류가 다르죠. 둘 다 있으면 수생목도 되고 근도 있으면 둘 다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죠.
수생목이 되었으면 엄마로서 자식을 아는 거예요. 엄마로서 자식을 아는 거예요. 근으로 되었으면 나로서 자식을 아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그러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엄마로서 자식을 아는 것과 나로서 자식을 아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엄마로서 아는 것과 나라고 하는 개인이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 수생목으로 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알다, 세상의 근본을 알다, 타인을 알다, 만물의 근본을 알다, 저 사람이 뭐를 하는 사람인지 안다는 뜻이에요. 근으로 나를 안다. 근으로 안다는 나를 안다. 나를 알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황과 근황의 차이다. 생황은 주변 사람을 알게 하다. 주변 사람을 알다. 만물을 아는데 만물은 인간이 만물일 수가 있어요. 인간을 바르게 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근으로 왕하면은 모든 출발이 나로부터 되어 있다. 일간이 근으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이니까 자기의 근원이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근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연이 없는 거죠. 사람은 있으되 인연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근원이 되고자 하는 순간부터 대립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으로 되어 있는 것은 되게 자연스럽지 않고 거기에는 억지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근황한 것은 자기만의 섬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쇠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쓴다는 의미죠. 활용한다, 쓴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엇을 쓴다? 그러면 수생목은 안 되고 목생하면 되면 수생목은 안 되고 목생하면 된다. 그러면 모르고 쓰는 거죠. 물론 몰라야 잘 쓸 수도 있어요. 아는 것이 병이란 말도 있죠. 쓴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고 사회의 적응력을 높여 나간다는 의미를 말하기도 해요. 수생목이라는 것은 알매 지식이 되지만 목생화는 썼으니까 쓴 결과인 신분과 지위가 되는 거예요. 썼으니까, 목생화로 썼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신분과 지위로 나타난다. 병화로 생하면 지위로 가고 목생화를 정화로 했으면 기술로 가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공부를. 수생목과 목생화가 둘이 같이 있지 않으면 정체가 된다. 수생목은 되는데 목생화가 안 된다면 덩치만 크고 활용 용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부피 팽창에 의해 가지고 비례 용도가 반비례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개 요즘은 6분의 1 가치라고 해요. 수생목만 되고 목생화가 안 되면 그 가치가 6분의 1밖에 안 된다. 비례와 반비례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부피 팽창에 비해서 자기가 수고한 값에 비해서 무언가 내가 특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수생목이 되고 목생화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부피라는 것은
배운 부피에 비해서 반비례밖에 못 써먹는다는 의미잖아요. 6분의 1이란 용어로 써먹는다는 말은, 말하자면은 농사를 지으면 중간 상인이 가져가죠. 중간 상인이 또 중간을 거쳐서, 가락동이라고 하는 그 중간을 거쳐서 가락동에서 경매를 봐서 소매로 넘어가죠. 이런 단계가 6분의 6단계 정도를 거친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6분의 1이라고 해요. 만약에 목생화가 되면은 다 해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수생목으로 농사를 짓고 목생화로 판매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자가 생산 단가가 2,000원이다 그러면 소비자 단가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왜? 6단계를 거치니까.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것만큼 중간에 세금 붙고 보관료 붙고 이동료 붙고 기타 수수료 등이 붙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은 AS가 없어요. AS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상품이나 보일러 뭐 어떤 이러한 물건들을 개발했다 그러면 AS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되는데, 농사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은데 한 군데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노루 300마리가 있어야 평화가 유지가 돼요. 호랑이 한 마리에 노루 300마리가 있어야 호랑이가 노루 한 마리를 잡아먹고 살고, 그 사이에 또 노루들은 새끼를 놓아서 번식을 하고,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은 노루가 멸종하거나 노루가 다 죽거나 호랑이가 멸종하게 되겠죠. 이렇게 수생목만 되는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수생목은 안 되고 목생하면 됐다 그러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박리담이라고 하죠. 부가가치를 못 받는 박리담이니까 순수한 노동력에 불과하다. 가락동 시장에 가면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과 목생화가 항상 왕세가 같이 존재해야 자기가 배운 것과 쓰는 것에 대한 활용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아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다운이 되는 가치가. 이런 내용을 알면은 선수와 어떤 그 중간에 무엇이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수생목이라고 하는 암, 목생화라고 하는 쓰임이 같이 있어야 된다. 만약 같이 있지 않고 반만 있다 그러면 그 역할은 반만 한다. 그러면 목생화 운이 왔다 그러면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목생화가 수생목 운을 만났다 그러면 자기가 수생목 운이 오니까 자기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욕심만 발동되는 거죠. 운에서 만나게 되는 것들은 대개 이렇게 비례 희망에 대한 손실 부분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생목이 있다가 목생화 운이 오면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대운에서 온다고 해도 손실을 봐야 돼요. 그 손실 계산을 해야죠. 이걸 6개월 만에 낼지 1년 만에 낼지 3년 만에 낼지는 모르는 거예요. 대개 이익보다가는 손실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이라는 것이 있죠.
간목이 목국토를 하는 것을 강이라고 하죠. 강이라고 하고, 금극목을 하는 것이 약이라고 해요. 약이라고 하는 금극목은 조정한다라는 의미고 교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럼 첫 번째 수생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목생화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조정하는 거죠. 배움을 조정하는 거고, 목생화는 쓰임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생목을 금극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적성을 조정하는 거고, 목생화를 금극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로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금극목이에요. 근데 그 사주가 수생목을 하는 사주인지 목생화를 하는 사주인지 모르면 내가 뭐를 조정해 주는 사람인지 모르게 되겠죠. 대체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목생화에 금극목이 왔다 그러면 몸을 수술하는 것이고요. 수생목에서 금극목운이 왔다면 정신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을 금극목으로 수리했다라고 하면은 대개 심리상담사가 되고, 수생목을 목생화를 금극목을 했다 그러면 대개 신체 조정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지식인지 수선소인지 아니면 몸뚱인지를 알아야 금극목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극목으로 집수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긴 사람은 설비를 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수생목인지 목생화인지 출발이 안 되면 중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금극목은 교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생목을 배운 것을 교정하거나 목생화에 쓰는 것을 조정하는 거다. 그래서 활용법과 배우는 것은 다른 거다. 수생목인데 식당을 하는데 만약에 금극목하는 운이 왔다 그러면 메뉴를 수정하는 운이 온 거예요. 목생화를 하고 있는데 금극목하는 운이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테리어나 홀을 수리하라는 운인 거죠. 그러니까 외모나 외연을 구조조정하라는 것은 목생화 운이에요. 그리고 또 지점 낸 것을 팔고 지점을 내고 이런 운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수정이 있고 긴축기냐 확장이냐에 대한 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적 의미가 수생목이냐 목생화냐 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다르다. 모든 금극목은 교정의 의미가 들어있다. 보정효과, 서로 상호 보완하는 상보효과, 실용적 행위, 유효적절한 행위를 금극목이라고 한다. 이를 단점 보완이라고 하죠. 그러면 단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정신적 단점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되게. 그래서 수생목에 대한 효과는 비례작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수생목에 대한 잘못된 자기 생각을 고치려는 것은 부족하니까 수생목을 극목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생목이 금극목하는 운이 오면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극목이 없으면 교정을 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목국토를 하는 건데, 이 목국토는 자기 개발이 있고 환경 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알을 말하는 거죠. 자기 개발은 알을 말하는 것이고, 환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토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건축, 토공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땅을 판다는 의미가 있죠. 땅을 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동티난다라고 해가지고 뭐 삼살방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피해가고, 나쁜 것은 좋은 것을 피해서 나쁜 곳으로 이사를 가요. 그게 토공이다 그러면 동티살이라고 해서 땅을 판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티살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대도시에서는 대개 이런 걸 이제 재테크로 쓰죠. 대개 기토의 목국토는 자기 개발이 되고요, 무토의 목국토는 환경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목 기준일 때 그런 거예요. 간목 기준일 때. 그러니까 간목이 이렇게 기준이 되었을 때 그 형체 논리를, 기토를 봤을 때는 알매 논리가 되는 것이고, 무토를 보면은 그거는 물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과 환경 개발이 다른 것이다. 토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기토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국토다. 땅을 파면은 집이 나오고, 사람 배를 파면은 아기가 나온다. 간목이 기토운을 만나면은 애를 낳는 운이고, 간목이 땅을 파면 집을 사는 운이다. 그래서 갑기운은 결혼운, 애기 낳는 운. 갑무 그러면 집 사는 운.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기토를 파는 데요, 나는 사람을 파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음양이 다른 것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다른 것이 만나서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음양은 거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신금을 기준하면은 병화를 한다. 이거는 화극금이죠, 화극금. 이건 근데 합이죠, 합. 그렇죠? 화극금으로 만나거나 합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신금이 간목을 만나면 이거는 뭐예요? 금극목으로 만나죠. 음양이 다르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로 간다는 뜻이 여기도 들어있어요. 합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합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으로 된 것이고, 합이 아니면, 이거 아니면은 뭘로 되어 있어요? 신임, 믿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모든 게 문서화를 해야 되지만, 음양이 다른 것이 상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사 확률이 불투명해진 것은 미국식 계약서를 쓰니까 불투명해진 거지,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 집에 가서 일을 해줬으면 저 사람이 내일은 우리 집에 가서 일을 또 해줘야 돼. 이걸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대동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있고 자식 개발이라는 의미가 목국토 안에 들어있어요. 간목이 근이 있으면 내 개발이 되고, 근이 없으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으로 되어 있고 근으로도 되어 있으면 아기도 낳아야 되고, 나도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과중과로 효과라고 하죠.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는 격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효과이긴 한데, 그러한 운에 나는 공부도 해야 되고, 애도 낳고,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토요일마다 시집에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기는 한데, 이거를 과중과로 한 운이라고 하죠. 자기 개발 효과와 다른 사람을 개발해 나가거나
자기 환경을 개발하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수생목으로 되어 있고 수생목과 근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발, 수생목은 다른 사람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생목과 근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개발시켜 줘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왕세강약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간목이